안녕하세요,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대답을 할게요. 일단은 체중이 2배가 됐고 나이가 2배가 됐습니다. 대학교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자게 되면은 머릿속에 그냥 뮤지컬 한 편이 막 지나갈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었던 대학 가서 이제 무대는 밟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음악에 몰두를 했었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몇 년도인지 안 밝히겠습니다. 네, 대학까지 무대는 밟았습니다. 저는 될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 그래도 공부는 못하는데 말은 좀 해. 말로 하는 직업을 찾아와. 말로 하는 직업이 아나운서면 방송 아카데미.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실은 제가 어느 순간 대학생 때 방송을 하게 됐더라고요. 방송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죠. 제일기획은 그때 당시에 올림픽 마케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비인기 종목 그 스포츠 선수들의 땀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어떻게든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음악도 했고 방송도 했고 이런 걸 보더니 아무래도 제일기획에서 가엽게 여겨서 채용을 좀 해줘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에 대한 열망은 있었어요. 영화에 영향이 되었던 정말 이 변호사라는 어떤 정의감 있는 그런 변호사에 대한 열망은 있었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부조리한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결국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결국 사회 구조적인 면을 바꾸는 것은 법이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학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 32살 정도였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네가 어떤 일을 하던 다 응원을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특히나 이제 괴로웠던 거는 우리 아버지 지인들까지도 쟤 제정신이냐, 멀쩡하면서 나도 갑자기 무슨 또 변호사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죠? 저는 법전원이 들어왔길래 실은 예전 어떤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어쨌든 공교육 내에서 모든 법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기획에서도 실은 해외 PR 쪽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만 4년 정도 영어로만 일을 하고 영어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금 갑자기 이제 법을 공부한다고 들어가니까 이건 마치 ABCD도 모르는데 미국 유학을 간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좀 좌절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모르는 게 약인 만큼 시간도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실은 성적이 점점 상위권으로 변해가고 어느 정도 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윤곽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자기 전에 좀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럴 때는 정말 어려운 길이다, 힘든 길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제는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MBTI가 ENFJ예요. 공감의 대망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든 공감한다는 것. 근데 그게 변호인으로서는 실은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공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사연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 하나로만 봤을 때는 제가 가진 자질 중에 그나마 쓸만한 거는 공감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국민참여재판 당시에 어떠한 증인들의 대답이 나올 줄도 몰랐고요. 지금 신문을 준비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증인신문을 진행을 할 때 배심원 분들이 저는 실은 관중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드러나오고 사실관계가 조금 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증인신문 당시였었거든요. 그 증인신문 때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죠.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정말로 매사 진지하고 매사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에 충실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 윤리 원칙이 있고, 그리고 제 사건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그것 하나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과의 차별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사건, 제 의뢰인, 제 진정성, 그것만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의 핵심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입니다. 실은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원인이 해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어른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양성을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끼리 조금 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것인데,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실은 아이들의 갈등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갈등도 원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른들끼리의 갈등이라든지 반목, 불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학교 폭력이 더 심해지고 아이들은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교육청에 찾아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것을 함께 해결하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쑥스러워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아니 나도 제 의뢰인들의 어떤 그런 정말 심각한 사안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데, 적어도 그분들이 저를 변호인으로 고려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소개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사건의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제나 열심히 진정성 있게 임하는 변호사 김주표였습니다.